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저는 인텔 시스템을 사용할 때 스카이레이크 이후로 대부분 다 Z 시리즈 메인보드만 사용해가지고 과연 이 녀석한테 비다이램을 끼우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테스트용으로 받아봤어요. 브랜드는 요즘 극호감으로 빛나고 있는 에이수스, 그리고 메인보드는 3년 AS ST컴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ST컴? 예전에 사용하던 Z170 보드도 ST컴. 예전에 ST컴에서 AS 받아본 바로는 무난하게 잘 처리되고 AS에 관련해서는 큰 이슈는 없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먼저 이쪽에는 SATA 케이블 2개, 밑에를 열어보면 이러한 테스트를 받고 나온 메인보드라는 뜻이고요. 메인보드 CD랑 설명서, 이렇게 생긴 스티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램 개수에 따라 끼우는 슬롯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말랑말랑한 고무인데 M.2 SSD에 쓰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메인보드 백 패널, M.2 나사 2세트가 내용물의 전부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디자인을 살펴보죠. 메인보드 위쪽에는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전원부 쪽에 2개 들어가 있고요. SATA 포트는 특이하게 이쪽에 3개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리고 DP 포트 단자도 있어요. DP 포트가 달려있으면 내장 그래픽인데도 4K 60프레임으로 해상도를 사용할 수도 있죠. 저는 예전에 4670 하스웰 쓸 때도 내장 그래픽에 DP 포트 있어가지고 4K 60프레임으로 잘 사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제가 사용하던 1700K 그리고 8기가 비다이램 2개 여기에다 끼우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사용을 해보죠. 그렇다면 조립을 해보죠. 먼저 뒷면에 쿨러 가이드를 달아줄 거니까 넣어주고, 메인보드를 올려서 고정을 해주고,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모 회사의 B 칩셋 보드가 램 클럭이 3200까지 올라간다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알아보니까 3200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냥 외국에서 올라왔던 스크린샷 한 장일 뿐이고 정확한 테스트 결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B 칩셋도 램 오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할 1700K 소켓을 열어서 소켓에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CPU 핀 보호 커버는 그냥 이렇게 달려 있어도 이렇게 장착을 하면 자동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서멀은 MX4를 발라줄 거고요. 원래라면 그리핀 Z9 서멀을 발라야 되는데 그리핀 Z9 서멀은 유불리 현상 때문에 5분의 1도 못 쓰고서 그냥 버리게 됐어요. 그 부분은 딱딱해서 펴발라지지도 않아가지고 유불리 현상은 섞어 쓰면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섞어 쓰게 만들지 말아야지 소비자가 왜 섞어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MX4는 지금 구입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자 보면 역시 유불리 현상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아직까지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 써머리 이래야지. 그리고 쿨러를 수평이 맞게 잘 올려서 결합을 해주고, 좋아. 그리고 수냉 쿨러 펌프는 여기에 있는 핀에 연결해주면 되고, 메인보드를 보면 팬 연결하는 부분이 여기 2개가 더 있으니까 이쪽에 연결해줄게요. M.2 SSD, 메인보드에 있는 M.2 단자는 위에 아래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위쪽에 있는 M.2 단자는 SATA 모드, NVMe 모드 2가지 다 사용할 수 있고, 밑에 있는 M.2 단자는 NVMe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쪽에 M.2 단자를 SATA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 SATA 포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SATA 포트 하나가 비활성화 된다고 하네요. 같이 들어있던 M.2 나사 이렇게 꺼내서, 제가 연결할 건 2280 사이즈니까 맨 왼쪽에 있는 곳에 M.2 세트를 먼저 결합을 해주고, 그리고 M.2 SSD를 끼워주고 내려서 M.2 나사를 고정해주면 되겠죠. M.2 나사를 돌릴 때 주의할 점이 절대 꽉 조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그냥 M.2가
고정만 됐다 그럴 때 이대로 두고 빼면 돼요. 이거 나사가 뭉개지면은 정말 빼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어차피 SSD는 진동이 없기 때문에 꽉 조여줄 필요는 그렇게 없으니까요. 밑에 M.2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 NVMe SSD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써멀 패드가 달려있고 방열판 나사가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슬롯을 보면 PCIe 4배속, 한마디로 NVMe SSD는 달 수 있지만 SATA 모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요. 제가 위에 장착한 건 NVMe가 아니라 SATA SSD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장착하면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24핀 파워도 연결을 2번과 4번 슬롯에 끼워주고, B460 칩셋에 비다이램이 어떤 소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니지, 원래 B460 칩셋은 램오버가 안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아니야, 혹시 몰라, 숨겨둔 꼼수 같은 걸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거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오, 일단 파워까지 연결하고 나니까 이쪽에 LED 나오는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조명을 꺼보면 오, 메인보드를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편에 이렇게 LED가 보이네요. 먼저 부팅이 되는지 봐야 되니까 내장 그래픽 DP 포트 단자에 모니터를 연결해 놨고요. 그렇다면 파워, 이건 메인보드에 전원 버튼이 없구나.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핀이 전원 버튼을 연결하는 핀이니까 설명서를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게 파워 스위치라고 나와 있으니까 파워 스위치 부분을 쇼트하면 이렇게 켜지고요. 일단은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램 8기가 2개 잘 인식이 됐고 M.2 SSD 인식됐고 1700K도 잘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재 깔려있는 바이오스 버전은 0306. 지금 메인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0306보다 0708 8월 24일이 최신 버전 바이오스라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USB에다가 바이오스를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고, 그리고 USB는 오른 클릭 포맷, 파일 시스템을 FAT32로 포맷을 해주고, 포맷한 USB 안에다가 압축을 푼 바이오스 파일을 복사를 해주고, 복사가 끝났으면 USB를 빼서 바이오스가 들어있는 USB를 메인보드에 끼워주고 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수스 이지플래시 엔터, 그리고 새로 연결한 USB를 선택해주고 이쪽에 있는 바이오스 파일을 선택해주면 yes, yes, 이렇게 업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여기 있는 게이지가 끝까지 차고 컴퓨터가 몇 번 껐다 켜질 수도 있는데 절대 전원을 끄지 말고 업데이트 완료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해봐도 뭐 체감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Z370A 보드를 샀을 때 초기 바이오스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바이오스 설정값이 완전히 먹지가 않는 버그가 해결이 돼서 편했고, 그리고 예전에 AMD 시스템을 샀을 때 에버미디어 캡처 보드가 인식이 안 됐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니까 캡처 보드가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사면 무조건 처음부터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시작하고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껐다 켜지고, 네, 이렇게 화면이 떴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난 거죠. 바이오스 버전 0708로. 그렇다면 업데이트가 끝난 USB는 빼줘도 되고요.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확인해 보면 여기서도 0708 제대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윈도우 세팅 전에 해줘야 될 건, 저는 일반적인 공랭 쿨러가 아니라 스냉 쿨러를 연결해서 이쪽에다가 펌프 선을 연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3개의 팬은 이쪽에 팬 1 단자에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팬 세팅을 해주면 여기에서 F6번을 누르면 CPU 팬에는 현재 펌프가 연결돼 있으니까 스탠다드가 아닌 무조건 풀스피드로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팬 1에는 라디 팬이 저는 연결해놨으니까 기본으로는 CPU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터보로 해두면 조금 더 빨리 팬 속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 이쪽에 있는 LED가 컴퓨터가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기본 상태는 무조건 LED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켜 있는 게 싫을 경우는
어드밴스 보드로 이동을 해서 온보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LED 라이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LED는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우라 오프로 사용해 놓고요.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서 윈도우를 세팅해 주고 올게요. 배불러. 좋아. 그렇다면 이 녀석을 어떻게 괴롭혀 볼까? 일단은 전원부 쿨링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전원부 쿨링을 하나 해주고, 먼저 간단하게 몸풀기로 전력 제한 해제 방법부터 알아보죠. 제가 장착해 놓은 CPU는 1700K 올코어 최대 부스트 4.7GB짜리 모델이거든요. 일단 바이오스 기본 상태에서 프라임을 실행해서 스몰, AVX2는 그대로 둘게요. 저는 최대 과부하를 좋아하니까요. 런! 과연 클럭 저하가 몇 초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지금 클럭이 떨어졌다. 대략 1분 정도가 지나니까 4.1기가로 하락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전력 제한 해제를 하러 바이오스로 가보죠. 에이수스 보드 전력 제한 해제는 엄청 쉬워요. F7 눌러서 고급 모드 가서 AI 트위커에 들어가서 딱 하나만 조절하면 돼요. 파워 세이빙 퍼포먼스 모드, 여기서 퍼포먼스 모드. 이렇게 하면 전력 제한 해제 끝.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부팅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아까랑 똑같이 프라임 스몰 런. 지금 대략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4.7기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해주고 있고 프라임 스몰 잘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보드는 1600까지 프라임 스몰을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원부 쿨링을 해주니까 1700K도 4.7기가까지 잘 버텨주네요. 아까 전에 전력 제한 해제 전에는 1분 지나자마자 클럭이 4.1기가로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4.7기가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전력 제한 해제 효과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프라임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부 쿨링을 하는 상태에서 전원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와우, 전원부 쿨링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전원부 온도가 95도, 96도 정도가 나오네요. 실내 온도는 27도. 전원부를 지금 충분히 식혀줬으니까 전원부 쿨링 팬을 빼버리면, 이번엔 전원부 쿨링이 없는 상태에서 프라임 스몰 런. 지금 현재 3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클럭은 4.7기가 계속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전원부 온도 쪽을 보면 지금 11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클럭 스로틀링 났다. 이제 대략 3분 정도 버틸 수 있네요. 결과적으로 B460M 플러스 보드에 1700K를 사용하시려면 전원부 쿨링을 해줬을 때 과부하 테스트를 견딜 수가 있고, 전원부 쿨링이 없으면 과부하 테스트를 견딜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역시 듣던 대로 이 녀석은 1600까지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했던 전력 제한 테스트는 종료를 하고, 저는 이제까지 Z 시리즈 보드밖에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 시리즈 메인 보드는 마지막으로 썼던 게 에즈락 B85 칩셋이었나? 아마 그런데 그게 5년도 더 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B460 보드로 오버클럭을 어떻게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CPU 배수 같은 건 안 되나? 오버클럭 튜너를 매뉴얼 같은 게 없구나. 근데 XMP는 있네? XMP2 3200은 되는데 프리퀸시가 2933까지밖에 안 되네? 아닌데? 밑에 있는데?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아예 켜지지가 않네요.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세팅으로 부팅이 안 되고 멈췄을 때는 이쪽에 있는 요게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거든요. 이쪽을 쇼트를 시켜두면 재부팅이 되면서 시모스 클리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이오스 초기화가 되고 부팅이 돼요. 역시 램 오버클럭은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냥 XMP만 적용하고 램 클럭 안 건드리고 그냥 해보면 3200 클럭 XMP를 적용하긴 했지만 이 녀석은 비보드니까 램 클럭 2933까지는 XMP가 적용이 되네요. 타이밍도 들어가 보면 타이밍도
XMP 그대로 다 적용이 됐어요. 아, 그렇다면 타이밍은 조절할 수 있지만 클럭만 2933 클럭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네요. 알 것 같아. 어떤 건지 알았어. 그렇다면 이 녀석을 최적화 시키려면 램 클럭은 2933 그대로 둔 상태에서 램 타이밍을 최대한 조여보면 되구나. 좋아, 이 녀석도 쥐어짜는 맛이 있겠는데? 군침 도는데? 그리고 CPU 쪽은 코어 배수를 싱크 올코어 하면 최대로 해보면 51배수? 싱글 부스트가 51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싱크 올코어 먹으려나? 전력 제한 해제도 일단 적용하고, 일단은 싱크 올코어가 51배수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비보드 협찬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나? 아니야, 나 말고도 또 있겠지. 올코어 확인을 해보면 역시 올코어 51배수로 해놔도 올코어 4.7기가가 최대로 나오네요. 시네벤치를 돌려도 역시 4.7기가가 최대로 나와요. 바이오스 옵션으로는 51까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역시 비보드의 특성상 CPU 오버클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CPU 코어 배수 설정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거 확인했고, 램 클럭도 2933까지가 최대고, 그렇다면 전압은 CPU 전압을 매뉴얼로 VRM 들어가서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6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CPU 올코어 47배속 고정시킨 다음에 CPU 전압 좀 다이어트 시키고, 램 전압은 1.4까지가 최대구나.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네요. 램 전압은 SA는 1.3까지, IO 전압은 아예 없고. 알 것 같아. 그렇다면 이 녀석을 가지고 최적화 시키려면 램 클럭은 2933 고정, 올코어는 47배속 고정, 퍼포먼스 모드로 전력 제한 해제하고 타이밍을 기본 상태보다 조금 더 조여서 램 성능을 좀 더 올리고, CPU 클럭을 올릴 수는 없지만 CPU 전압을 다이어트해서 전력 소비를 내리고 온도를 낮출 수 있고, 램 전압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 가능하고. 이렇게 가져놓으면 되구나. 좋아. 일단은 제가 이것저것 좀 만져보고 이 녀석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최종적으로 알아보고 올게요. 좋아. 배 떴다. 테스트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세팅을 완료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사용한 시스템은 ASUS B460M 플러스 보드, 그리고 램 2개는 삼성 비다이램, 삼성 비다이램 8기가 2개는 세일 자주 하는데 세일할 때 구매하시면 10만원 안쪽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0만원 안쪽으로 구매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080 Ti, 이러한 상태로 완료를 했고, 바이오스 세팅 완성된 걸 보면 어젯밤부터 바이오스의 모든 옵션을 다 건드려서 CPU 클럭을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램 클럭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와, 이 녀석들 완벽하게 막아줬어. 그래서 제가 해본 거는 CPU 배수는 47배수 이상 어차피 올릴 수가 없고, 램 클럭 또한 2933 클럭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CPU는 1700K 기준 47배수는 고정해두고 CPU 전압을 내려서 언더볼팅 해놨고요. 램 클럭 또한 어차피 2933 클럭 이상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최대 지원 램 클럭 맞춰놓고 삼성 비다이램으로 할 수 있는 최고 효율의 램 클럭 세팅을 해놨어요. 일반적인 삼성 시금치 램으로는 불가능하고 삼성 비다이램으로만 가능해요. 자세한 바이오스 세팅 사진은 제가 고정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 혹시나 비다이를 사용해서 저랑 동일한 세팅을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만진 거는 CPU 코어 배수를 싱크 올 코어, 그리고 배수는 47배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더 세팅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47배수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잘 막아놔서 이 녀석들. 그리고 램 클럭은 2933인데 여기서 더 고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이상을 선택해봤자 부팅이 안 되거나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933 클럭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자신 사용하는 램이 2933 클럭이 아닌 2133 클럭, 2400 클럭, 2666 클럭 램이라고 해도 2933 클럭까지는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오버 클럭은 된다고 봐야 되나?
그리고 파워 세이빙 모드, 퍼포먼스 모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토 상태인데 퍼포먼스 모드로 해주시면 되고요. 퍼포먼스 모드 하나만 고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전력 제한 해제가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 보면 삼성 비다이 메모리다 보니까 메인 램 타이밍이 1, 2, 1, 2까지 다 조여져요. DM5 또한 다 통과를 했고요. RTL, IOL 세팅도 조일 수 있을 만큼 모두 다 조여놓고 세팅을 해줬고요. VRM 쪽에 들어가 보면 저는 언더볼팅을 위해서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은 6으로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뒤로 나와서 CPU 캐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43배속 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CPU 전압은 매뉴얼 모드를 선택해서 1.22까지 내렸어요. 이하로 내리면은 프라임 95를 통과를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매뉴얼 모드로 설정한 1.22V랑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오토 모드랑 전력 소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프라임 95를 돌려봤는데 프라임 95 스몰 AVX 키고 돌린 기준 대략 전력 소비 40W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온도도 조금 더 내려가고요. 하지만 프라임 95를 B460 보드로 돌려가지고 테스트하기에는 보드의 전원부가 무리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오토 상태, 그리고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그냥 오토로, CPU는 귀찮으니까 건드리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오토 상태로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램 전압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램 쿨링 안 하는 공랭 기준 1.35V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1.35V까지만 사용했어요. 삼성 비다이 램이라 그런지 1.35V만 줬는데도 메인 램 타이밍이 1, 2, 1, 2까지 조여져서 통과를 하더라고요. 와, 역시 비다이 램이란 진짜 엄청나요. 최신 주차 기준 비다이램은 그 정도면 평범한 수율이라 최근에 구입하신 비다이램이라면 비슷한 세팅으로 대부분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비록 오버클럭은 되지 않는 B460 칩셋의 보드지만 램 클럭이 아닌 램 타이밍은 조일 수 있었으니까 과연 제가 해놓은 램 타이밍을 조여놓은 세팅은 기본 세팅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간단한 벤치마크와 램 클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알아보죠. 먼저 제가 가진 삼성 비다이 램으로 세부 램 타이밍까지 모두 조여서 DM5를 통과한 램 타이밍입니다. 보통의 삼성 시금치 램은 CL 타이밍을 16 이하로 내리기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삼성 비다이 램이라 그런 건지 램 전압 1.35V에서도 12까지 조여졌어요. 바이오스상 램 인가 전압은 1.4까지 가능한데 B460 보드의 전원부를 생각해서 1.35V를 기준으로 세팅을 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테스트한 램 타이밍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 시금치 램 2933 순정 램 타이밍, 두 번째는 삼성 시금치 램으로 2933 클럭으로 많이 사용하는 국민 램 타이밍, 세 번째는 제가 가진 비다이 램으로 세팅한 세부 램 타이밍까지 모두 조여준 풀 세팅입니다. 대충 숫자만 봐도 비다이 램은 어마어마하게 조여진 게 보이네요. 이 3가지 세팅을 가지고 아이다 64 메모리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랬던 게 2933 클럭인데도 비다이 램 풀 세팅은 레이턴시가 41이 나옵니다. 메모리 읽기, 쓰기, 복사값 또한 비다이 램 풀 세팅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렇다면 램 클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임에서는 어떨까? 배틀그라운드 FHD, 안티, 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고민 옵션입니다. 리플레이 구간 중 램 병목 구간 3분 동안을 프레임 측정해서 마지막 부분의 결과입니다. 삼성 기본에서 국민 램 타이밍으로 올라가면 평균 프레임이 8에서 9 프레임 정도 상승했지만 하위 프레임은 2 정도 상승해서 프레임상 숫자로는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 체감은 미미한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삼성 비다이 램 풀 세팅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프레임을 보면 평균 프레임이 30 이상이 올라갔고 하위 1% 프레임이 2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쥐어 짜는 맛이지. 이 정도 올라가면 사람이 체감으로도 충분히 느껴지는 엄청난 향상이죠. 프레임 상승폭이 너무 커서 이거 내가 잘못 테스트한 거 아닌가 몇 번 더 테스트했는데 동일했어요.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비다이 램은 Z 시리즈 보드에 물려서 오버용으로 쓰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비다이 램은 B460 칩셋 보드에도 램 타이밍을 조여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노리는 B460 칩셋 보드에 더 어울리는 삼성 비다이 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격을 생각해보면 비다이 램 국내 가격 세트가 16만원 정도, 자주 하는 직구 세일 때를 노리면 10만원 안쪽?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신이 가진 메인보드가 B460 칩셋이라 램 클럭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여주면 됩니다.
램 타이밍을